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이 관세 전쟁도 일어나고 최근에 또 상호 관세까지 부과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역시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흐름이 변화할수록 거기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되는 게 금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뭐 살 수가 없다, 금값이 됐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골드바, 뭐 또 덩달아 은까지 실버바 이런 거 시중에 아마 나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금과 은이 투자 상품으로 그야말로 치솟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게 너무 늦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경제금융부에서 은행 출입하고 있는 오규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요새 뭐 은행에서 금과 은 구하기 진짜 힘들다 이런 말 나오던데 이거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자주 쓰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네. 뭐 우리은행, 농협은행 이거를 5개를 합쳐서 보통 5대 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5대 은행에서 이제 주로 많은 분들이 금을 사더라도 뭐 은도 그렇고 다 이쪽에서 많이 사실 텐데 네. 이제 골드바라고 하죠. 현물로 된 거를. 네. 그 골드바 판매액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500억 원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500억 원 넘게 팔렸다. 네. 뭐 많이 팔린 거네요. 아, 그렇죠. 이게 5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수치가 좀 대단한 거는 작년 2월하고 비교하면은 네. 이게 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8배. 예, 당시에는 한 66억 정도 팔렸던 건데 네. 이게 평시에는 60억 정도라고 보면은 이번에는 8배나 증가한 수치라는 게 조금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뭐 조금 이게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1월부터 이런 조짐은 있었는데요. 이게 162억 정도 1월에는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도 이번 달은 14일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3배나 증가한 거죠. 그러네. 162억에서 500억 정도 팔린 거니까 3배 그쵸. 정도 늘었다. 예, 1월에는 30일이 있었는데 2월에는 14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게 또 하루하루 좀 일자별로 보면은 또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네네. 딱 일주일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한 12일부터 좀 판매가 특히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렸군요. 네, 그때 몰린 이유가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한국조폐공사에서 이제 은행들한테 이제 골드바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몰려들게 된 거죠. 못 사기 전에 늦더라도 하나라도 사자 하고 네. 막 몰렸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11일, 그러니까 8일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때는 50억 가까이 판매가 됐다가 12일에 그 중단됐다는 소식 이후에 13일에 108억으로 바로 2배 늘었네요. 예, 한 2배 넘게 많이 팔린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금이 엄청 지금 핫한 뭐 투자 상품이 돼가고 있는데 네. 사실 금만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또 뭐가 그렇게 또 많이 팔렸어요? 이제 골드바 말고 이제 실버바라고 하죠. 은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덩달아서 은도 올랐다. 네, 이제 보통 금과 은은 같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버바는 원래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1월에 2,9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5대 은행에서 2,900만 원이 팔리던 게 네. 지난주까지 2월 한 달에 또 5억 6,300만 원어치가 또 팔렸다고 하네요. 5억 6천요? 네, 그러니까 20배, 20배가 늘어난 거죠. 야, 금도 많이 늘었는데 실버바는 더 많이 늘었다. 결국 금을 사기 좀 힘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은이 투자 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해서 은 쪽으로 많이 몰린 그런 셈이군요. 네, 뭐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금이 부족하니까 은도 사야겠다. 아하.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간 거죠. 비트코인 돈들이. 사기 힘드니까 이더리움 사겠다. 약간 그런 거랑 네, 비슷하군요. 뭐 그런 대체제 성격도 있고 하니까요. 보충제 성격도 있고. 네. 오 기자는 집에 뭐 숨겨놓은 금 있나요? 그 금 제 돌반지도 다 예전에 판 걸로 압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금과 은이 많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금이랑 비슷하게 판매량이 움직이는데 네. 이제 금이 많이 팔리니까 은도 덩달아 많이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을 그러면 또 누가 사는지 많이 사는지 봤더니 이제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은행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네, 뭐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제 저번 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금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 인민은행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면서 네.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맞불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때리겠죠. 중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달러가 지금은 굉장히 강세를 네,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반대로 위안화는 좀 가치가 내려가겠죠. 이를 상세를 하기 위해서 좀 금을 많이 산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내다보고 금을 뭐 계속 사들여 가지고 그걸로 대처를 한다. 네, 그렇죠. 왜냐면 금은 패랑 달리 또 안정적인 자산으로 또 그렇죠. 판단이 되니까요.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관련이 있는데, 네. 이제 물가가 미국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위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많이 화폐 가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통 금을, 그렇죠. 가장 네. 안정적인 수단이 금이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니까 그걸 또 사들이는. 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조금 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전쟁이나 기타 등등 이런 속에서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많이 사들인다. 그렇죠. 해치 근데 수단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어쨌든 이 수요가 막 확 늘다 보니까 은행에서 골드바 이런 판매를 중단한다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나 금이나 은 좀 사고 싶다, 골드바 실버바 사고 싶다 이랬을 때 좀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 현물로 사는 건 어렵긴 한데, 이틀 전 기준으로 살 수 있었던 곳은 농협은행이랑 신한은행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는 다양한 골드바를 파는데요. 농협은행에서는 가장 가벼운 3.75g부터 1kg짜리까지 좀 7개 종류를 일단은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금거래소나 아까 말씀드린 조폐공사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LS그룹 계열사 LSMNM에서 따로 공급을 또 받는 게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네, 신한은행은 금이나 은 투자에서는 많은 포션을 은행 중에서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데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데선 못 받는 거를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골드바가 세 종류를 일단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도 1kg짜리 골드바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1kg짜리만 하는군요. 네, 굉장히 큰 것만 팔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이것도 배송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되게 현물로 받는 데는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금은 그렇고요. 은은 실버바는 5대 은행 중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못 사요? 다 중단됐어요? 네네. 하나은행은 원래 안 팔았고요. 나머지 팔던 곳 네 군데도 팔다가 국민은행이 한 얼마 전부터 판매를 중단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은행들에서는 좀 보기 힘들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지금 사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물을 사는 방법 이외에도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에서 주로 현물 말고는 금통장, 은통장으로 불리는 골드뱅킹, 실버뱅킹 이게 있습니다. 뱅킹이 있다. 네네. 한마디로 이제 통장 계좌를 통해서 금과 은을 사고 파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바나 실버바가 굉장히 인기를 끄니까 이 금통장, 은통장도 엄청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같이 인기를 끌었다. 네. 이제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잔액이 한 9천억을 넘었는데, 이게 제가 데이터 하나 보니까요. 이건 1월 달까지 기준인데 1월 달까지 8,353억. 네, 늘은 거 보면은 2024년 1월 달에 5,600억 정도였는데 1년 만에 한 뭐 3천억 정도 늘었고, 지금 오 기자 얘기대로라면 2월 벌써 저기서 8353억에서 9천억을 넘어섰군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9천억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군요. 이 골드뱅킹을 파는 곳은 아까 5개 중에서 3군데인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 골드뱅킹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금을 0.01g 단위로 자유롭게 좀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네. 뭐 일단은 없으시면은 이 뱅킹을 가입을 하시면은 일단 투자는 할 수 있다.
있다라는 점. 뭐 현물을 못 사면 일단 뱅킹이라도 가입해서 네. 간접적으로 그쵸. 그걸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금은 그렇고 이제 실버, 은도 마찬가지로 실버 뱅킹이 있긴 있는데 네. 실버 뱅킹은 신한은행 한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명은 되게 어려운데 신한 실버 리슈 실버테크라는 이름인데 기네요. 길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은행은 이 금과 은 같은 이제 현물 뭐 기금속 관련해서는 좀 투자를 많이 하던 곳이라서 네. 조금 이게 실버 뱅킹이 있는데 실버 뱅킹도 그렇고 골드 뱅킹도 그렇고 유의하실 점은 금 통장을 통해서 금을 사시면은 거래 수수료가 1%씩 붙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1% 수수료가 붙는다. 그리고 금을 매도할 때도 이제 배당 소득세라고 하죠. 그런 네. 게 15.4%가 부과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배당 소득세가 세네요. 네, 좀 주식 투자처럼 조금 많이 붙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이렇게 골드뱅킹, 뭐 실버뱅킹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은행을 제외한 방법도 있는데 네.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에도 금시장이 있습니다. 이 금시장에서도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증권 계좌를 만들면 이 금시장에서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로도 네. 금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렇죠. 네. 여기는 0.01g까지는 아니고 네. 1g 단위부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수수료가 싼 게 조금 장점이긴 하죠. 0.3% 수준인 게 금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아까 생각이 듭니다. 통장보다 통장이 1%라고 그쵸, 했으니까 네. 한 3배 가까이 싸네요. 그렇죠. 3배 가까이 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많이 하시는 투자 중에 하나인데 ETF도 금과 은 관련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되고 실시간 거래도 가능하고요. 네. 뭐 은도 그렇고 은의 경우에는 뭐 해외 은 ETF도 있고요. 근데 ETF도 마찬가지로 뱅킹에서처럼 네.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부과되는 거는 좀 고려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뭐 오 기자가 설명한 여러 가지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기도 힘들고 뱅킹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진짜 현물 어떻게라도 구해야 되나 앞으로 금값이 더 올라갈 건가 아니면 지금이 고점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 하실 것 같은데 오 기자 이거 금과 은 투자 지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금과 은은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어서 아주 장기적으로 어떤 다들 하시는 비트코인 뭐 주식 투자처럼 단기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많이는 하면 안 된다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으로 일단은 지금 당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금을 좀 사들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 여전한 거고요. 네. 뭐 중앙은행이 지금은 미국 국채 대신에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조금 당분간 있을 거고, 네. 뭐 IB라고 하죠. 투자은행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들 좀 규모가 큰 이쪽에서도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00달러. 네, 시세보다도 10에서 20%까지는 금값이 좀 올라간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그럼 있고. 대체적으로 요즘에 뭐 한돈에 한 60만 원 뭐 넘고 이러던데 그러면 이게 한 7, 80만 원까지도 갈 수 그렇죠. 있는 예. 상황이네요.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뭐 채권 이런 다른 자산군들하고 상관관계가 좀 작은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과 은은 다른 자산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무한정 투자를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5에서 10%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10% 안짝에서 하는 네. 게 좋겠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 골드바를 가지고 있으면 보관 비용이 또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집에 이렇게 장롱 같은데 넣어놓으면 한 번씩 보면 일단 마음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분은 좋죠.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고 뭐 분산 투자 입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적당한 시기일 수 있다. 이고 이제 기축 통화를 우리가 쓰기 전에는 인류가 주고받는 화폐 역할을 했었잖아요. 금과 은은.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치가 계속 줄긴 하더라도 인류가 살아있는 한 안전자산의 역할은 계속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네. 네, 최근에 어쨌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금값.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어디 가야 금을 좀 살 수 있는 건지, 살 수 없다면 또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거 혹시 뭐 끝물에 들어가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투자할 만한 건지 등등 관련해서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